32장 철길을 건너. 경쟁심과 동조를 싫어하는 정신이 몇 번이고 영국군을 패배해서 구했다. 사람들은 토끼가 여우를 피해 도망다니는 일이 많은 줄 안다. 물론 토끼는 여우를 무서워하고 여우 냄새를 맡으면 곧바로 도망친다. 하지만 평생 동안 여우를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여우같이 냄새가 지독하고 자기보다 날쌔지도 않은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일도 별로 없다. 여우는 토끼를 잡을 때 보통 어딘가에 몸을 숨기고 바람을 맛받으며 살금살금 다가온다. 이를테면 숲속에 숨어서 슬금슬금 숲 가장자리까지 나오는 것이다. 그러다가 둑이나 들판에서 실플레이하는 토끼에게 바투 다가가게 되면 가만히 엎드린 채 잽싸게 덮칠 기회를 노린다. 여우가 족제비처럼 토끼를 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토끼가 훤히 보는 앞에서 대굴대굴 구르고 장난치면서 조금씩 다가와 얼이 빠진 토끼를 잡는다는 것이다. 어쨌든 해질녘에 여우가 훤히 트인 골짜기를 올라와 토끼를 사냥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헤이즐은 물론 그 자리에 있던 토끼들은 아무도 여우를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트인 공간에서 보란듯이 다가오는 여우는 제때 발견하기만 하면 무서울 게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헤이즐은 보초도 세우지 않고 댄더라이언 곁에 모여 정신없이 이야기에 빠져 있었던 점을 반성했다. 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오고 여우는 서쪽에서 골짜기를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파이버와 핍킨이 밖에 나가 있었던 덕분에 위험에서 벗어난 것이다. 헤이즐은 핍킨의 고함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가운데에서도 파이버가 미리 알고서도 남들 앞에서 충고하는 것을 망설이다가 핍킨이 무서워하는 것을 핑계 삼아 스스로 보초를 선 게 틀림없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헤이즐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여우가 너무 가까이 와 있지만 않으면 그냥 도망쳐도 된다. 바로 옆에 숲이 있으니까 서로 흩어지지 않게 숲으로 튀어들어가 가던 길을 계속하면 된다. 헤이즐은 우엉덤불을 헤치고 나가서 물었다. 어디쯤 왔어? 파이버는 어디 있지? 여기 있어. 파이버가 2~3m 떨어진 곳에서 대답했다. 파이버는 키 큰 들장미 덤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옆에 온 헤이즐을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여우는 저기 있어. 헤이즐은 파이버의 눈길을 따라갔다. 발 아래는 잡초로 뒤덮인 험한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는데 북쪽은 시저스 벨트와 잇닿아 있었다. 나무들 틈새로 쓰러져가는 석양빛이 골짜기를 비추었다. 여우는 골짜기에 있었지만 아직 조금 거리가 있었다. 바람이 여우 쪽으로 불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 토끼 냄새를 맡았을 텐데도 여우는 토끼에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다. 끝이 하얀 복슬복슬한 꼬리를 늘어뜨린 채 개처럼 빠른 걸음으로 골짜기를 올라오고 있었다. 오렌지 빛이 도는 갈색 털에 귀와 발이 까맸다. 지금처럼 사냥할 생각이 없을 때조차 교활한 육식동물의 눈빛을 갖고 있어서 들장미 덤불에서 지켜보던 헤이즐과 파이버는 몸서리를 쳤다. 여우가 엉겅퀴 덤불 위로 사라지자 헤이즐과 파이버는 친구들에게 돌아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가자.
여우를 한 번도 못 봤다 해도 구경할 생각은 마라. 어서 날 따라와. 헤이즐이 앞장서서 골짜기 남쪽으로 가려는데 누군가 헤이즐을 거칠게 밀치고 파이버마저 밀치고는 트인 곳으로 뛰쳐나갔다. 헤이즐이 물었다. 누구야? 파이버가 눈이 동그래져서 대답했다. 비극이야. 헤이즐과 파이버는 재빨리 들장미 덤불로 되돌아가 골짜기를 내려다보았다. 비극이 곧장 여우 쪽으로 달려내려가는 모습이 훤히 보였다. 헤이즐과 파이버는 아연실색하여 비극을 지켜보았다. 비극이 다가갔지만 여우는 아직 보지 못했다. 실버가 뒤에서 말했다. 헤이즐, 내가 갈까? 헤이즐은 재빨리 말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 다들 가만히 있어. 30m쯤 떨어진 곳에 이르러서야 여우는 비극을 보았다. 여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가 이내 달려왔다. 여우가 코앞에 다가온 순간 비극이 획 돌아서서 시저스 벨트를 향해 골짜기 북쪽 비탈을 절뚝절뚝 오르기 시작했다. 여우는 다시 망설이다가 곧 비극을 쫓아갔다. 블랙베리가 중얼거렸다. 저 친구 뭐 하는 거야? 파이버가 대답했다. 여우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나 봐. 뭐하러 그래? 일부러 그러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는데. 헤이즐이 말했다. 멍텅구리 자식. 이렇게만 하긴 평생 처음이야. 여우는 걸음을 빨리하여 헤이즐 일행에게서 꽤 멀어졌다. 비극과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듯했다.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한 탓에 비극이 덤불 숲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비극이 사라지고 여우도 뒤쫓아 사라졌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어둠이 내리는 텅 빈 골짜기에서 토끼의 비명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또렷이 들려왔다. 오, 프리스님과 인레님이여. 블랙베리가 발을 구르며 탄식했다. 핍키는 획 돌아서 달아나려고 했다. 헤이즐은 붙박인 듯 가만히 있었다. 실버가 말했다. 가자, 헤이즐. 이젠 어쩔 수 없어. 그때 비극이 숲풀에서 뛰쳐나와 쏜살같이 달려왔다. 비극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비극은 골짜기를 단숨에 올라와 친구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비극이 말했다. 야, 가자! 여기서 빠져나가자고! 블루베리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야, 다치지 않았니? 비극이 말했다. 아니, 멀쩡해. 어서 가자가. 헤이즐은 화가 나서 싸늘하게 말했다. 내가 가자고 할 때까지 기다려. 넌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천하의 바보 같은 짓을 했어. 그러니 입 다물고 앉아있어. 헤이즐은 뒤로 돌아 어둠이 시시각각 짙어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를 바라보는 척했다. 뒤에서 토끼들이 초조하게 조바심을 쳤다. 몇몇은 벌써부터 현실에 있지 않은 듯한 몽롱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땅 위에서만 보낸 긴 하루, 덤불 우거진 골짜기, 무시무시한 이야기, 갑자기 나타난 여우, 비극의 엉뚱한 행동, 이 모든 일들을 잇따라 겪은 충격으로 멍해져 버린 것이다.
파이버가 속삭였다. 여기서 나가자, 헤이즐. 모두 산 상태가 되기 전에. 그러자 헤이즐은 얼른 돌아서서 쾌활하게 말했다. 여우는 없어. 여우가 갔으니 우리도 나가자. 제발 붙어서 좀 다녀. 어두운 데서 길을 잃으면 다시는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리고 다들 명심할 게 있어. 낯선 토끼를 만나면 무조건 때려 눕히고 나서 물어볼 거 있으면 나중에 물어봐. 토끼들은 골짜기 남쪽 끝에 있는 숲 언저리를 지나 335 짝을 지어 그 너머에 있는 도로를 건너갔다. 차츰 사기가 되살아났다. 길을 건너니 탁 트인 농지가 나타났다. 해 지는 쪽으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농장 냄새가 나고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은 지나기가 쉬웠다. 넓고 평탄한 목초지가 완만하게 내리바지를 이루는 데다 폭이 샛길만큼 넓고 나직한 둔덕들이 목초지를 나누고 있고 둔덕마다 딱총나무, 충충나무, 화살나무 따위가 우거져 있었다. 그곳은 정말이지 토끼의 나라였다. 길쭉한 숲과 갈퀴덩쿨이 뒤엉킨 골짜기를 지나온 뒤라 더욱 푸근하게 느껴졌다. 끊임없이 멈춰서서 귀를 쫑긋 세우고 냄새를 맡고 숨을 곳에서 숨을 곳으로 잽싸게 뛰기를 되풀이하며 한참 나아간 뒤 헤이즐이 일행에게 이쯤에서 쉬어도 되겠다고 했다. 헤이즐은 스피드웰과 호크빗을 보초로 세우자마자 비퀵을 한쪽으로 데려갔다. 헤이즐이 말했다. 나 너한테 화났어. 넌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토끼인데도 그렇게 어이없이 위험한 일에 몸을 던졌다고. 어리석게도 쓸데없는 일에 뛰어들었어. 대체 왜 그런 거야? 비퀵이 대답했다. 잠깐 정신이 나갔나봐, 헤이즐. 온종일 에프라파에서 맡은 임무를 생각하다 보니 먹이라도 졸리는 기분이었어.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었지. 난 그런 기분이 들 때면 어떻게든 해야 돼. 싸우거나 위험한 일에 뛰어들어야 직성이 풀린다고. 그 여우를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만 있다면 에프라파와 일해도 자신이 생길 것 같았어. 확실히 효과는 있었어. 한결 기분이 좋아졌거든. 헤이즐이 말했다. 엘러라이라 흉내를 냈단 말이지. 멍청한 놈. 하마터면 목숨을 헛되이 버릴 수도 있었어. 우린 네가 죽은 줄 알았단 말이야. 다신 그러지 마. 모든 일이 네 어깨에 달려있는 거 너도 알잖아. 근데 아까 숲속에서 어떻게 된 거야?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비명을 질렀어? 비빅이 말했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정말 기분 나쁘고 깨림직한 일이 있었어. 난 혼바를 숲으로 유인했다가 따돌리고 올 생각이었거든. 덤불 숲으로 들어가자 절뚝거리는 걸 그만두고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데 웬 토끼떼가 불쑥 나타나준 뭐야. 처음 보는 놈들이었어. 골짜기로 나가는 길이었는지 내 쪽으로 오고 있었어. 물론 제대로 살펴볼 겨를이 없었지만 다들 덩치가 큰 것 같았어. 놈들 쪽으로 달려가면서 조심해! 도망가! 하고 소리쳤지만 놈들은 나를 잡을 생각만 하는 거야. 한 놈이 거기서 였나 뭐였나
그렇게 소리치면서 앞을 가로막았어. 그래서 별 수 없이 놈을 쓰러뜨리고 계속 달렸는데 곧바로 그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야. 물론 나는 죽어라고 뛰어서 이리로 왔지. 그럼 그 토끼가 혼바한테 당한 거야? 그랬겠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혼바를 데려다 준 셈이지.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나도 못 봤어. 다른 토끼들은 어떻게 됐어? 몰라. 도망갔겠지. 헤이즐은 생각에 잠겨서 말했다. 그랬군. 어쩌면 잘된 일인지도 몰라. 그래도 때가 올 때까지 다시는 그런 엉뚱한 장난 하지 마. 너무 위험하단 말이야. 앞으로는 실버랑 내 곁에 있어. 우리가 힘이 돼줄게. 때마침 실버가 다가왔다. 에이즐, 방금 한 건데 여긴 애플아파에서 너무 가까워. 한시라도 빨리 딴 곳으로 가야 돼. 헤이즐이 말했다. 애플아파를 빙 둘러서 가고 싶어. 멀찍이 거리를 두고 말이야. 홀리가 말한 그 철길까지 찾아갈 수 있겠어? 실버가 대답했다. 응. 하지만 너무 멀리 돌아가면 다들 지쳐서 나가 떨어질 거야. 확실한 길은 모르지만 어느 쪽인지는 알아. 헤이즐이 다 말했다. 그래. 어쨌든 가보는 수밖에. 아침 일찍 철길에 도착하면 철길을 건너가서 푹 쉬자. 그날 밤 토끼들은 더 이상 위험한 일을 겪지 않고 어슴푸레한 상현달이 비치는 가운데 들판 언저리를 소리 없이 지나갔다. 어스레한 어둠은 온갖 소리와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은 에이콘 때문에 깨어난 물대새가 토끼들이 둔덕을 다 지나갈 때까지 따라다니며 날카롭게 울어댔다. 곧이어 근처에서 쏙독새 울음소리가 끝없이 들려왔다. 위협적이지 않고 평화로운 그 소리는 토끼들이 나아감에 따라 차츰 멀어졌다. 길섭의 키 큰 풀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뜸부기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뜸부기 울음소리는 손톱으로 머리빗을 긁어내리는 소리 같다. 엘릴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혹시 애플아파 정찰대가 나타날까봐 주요 조심했지만 도랑에서 민달팽이를 찾는 고슴도치 몇 마리와 들쥐를 만났을 뿐이었다. 마침내 종달새가 희뿌연 하늘로 날아오를 때 이슬에 젖어 잿빛털이 더 짙어진 실버가 헤이즐 쪽으로 절룩거리듯이 돌아왔다. 그때 헤이즐은 핍킨과 블루벨을 달래고 있었다. 기운내 블루벨, 철길에 다 왔어. 블루벨이 말했다. 기운이 문제가 아니라 발이 너무 아파서 그래. 민달팽이는 좋겠다. 발이 없어서 나도 민달팽이가 될까봐. 헤이즐이 말했다. 좋아. 그럼 난 고슴도치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게 좋을걸? 블루벨이 말을 받았다. 넌 아니야. 벼룩이 별로 없잖아. 하지만 민달팽이도 벼룩은 없어. 아, 민달팽이는 얼마나 좋을까. 민들레들 틈에서 팔자 좋게. 헤이즐이 받아넘겼다. 집박이가 와서 콕 쪼아도? 알았어. 실버, 지금 갈게. 그런데 철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홀리말로는 덤불이 우거진 가파른 둔덕에 있다던데 그런 건 보이지도 않잖아. 아니, 그건 애플아파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골짜기 같은 데가 나와. 냄새 안 나? 헤이즐은 냄새를 맡았다. 차고 축축한 공기 속에서 쇠붙이와 석탄 연기,
기름 등 자연의 것이 아닌 냄새가 났다. 조금 가니까 곧 덤불과 잡초 사이로 철뚝 가장자리가 내려다 보였다. 사방은 조용했다. 토끼들이 둔덕 꼭대기에 멈춰서 있는 동안 참새 6-7마리가 뒤엉켜 싸우면서 철길로 내려와 침묵들 사이를 콕콕 쪼아대며 돌아다녔다. 어쨌거나 그 광경을 보니 안심이 되었다. 블랙베리가 물었다. 건너갈 거야? 헤이즐이 말했다. 응, 지금 당장. 에프라파와 우리 사이에 철길이 있어야 돼. 건너고 나서 풀을 뜯자. 토끼들은 어스른 속에서 천둥을 울리고 불을 뿜는 프리스님의 천사가 나타날까봐 머뭇머뭇하며 철길로 내려갔다. 하지만 새벽은 고요하기만 했다. 이내 토끼들은 철길 건너편 목초지에서 풀을 뜯었다. 다들 지친 나머지 어딘가에 숨을 생각도 못하고 그저 다리를 휘면서 풀을 뜯기만 했다. 낙엽송 위에서 키아르가 토끼들 사이로 날아 내려와 길쭉한 연회색 날개를 접었다. 뭐해?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다들 지쳐서 말이야. 좀 쉬어야 해. 여기 쉬면 안 돼. 토끼들 와. 그래. 하지만 아직은 안 돼. 우린 도저히. 아니야. 토끼 너희들 찾아와. 바로 저기. 헤이즐이 목소리를 높였다. 아휴, 빌어먹을 정찰대. 이봐, 다들 어서 일어나. 빨리 숲으로 들어가. 그래, 스피드웰 너도. 에프라파 놈들한테 귀를 물어뜯기 싫으면 후딱 움직여. 토끼들은 비칠 풀밭을 지나 숲으로 들어가자마자 전나무 아래 풀도 없는 맨땅에 쭉 뻗어버렸다. 헤이즐과 파이버는 다시 키아르와 상의했다. 헤이즐이 말했다. 더 가자고는 못하겠어. 밤새도록 걸었거든. 오늘은 여기서 잘 수밖에 없어. 진짜로 정찰대 봤어? 응. 철길 저쪽에서 와. 너희들 가자마자 왔어. 그래. 그럼 우린 네 덕분에 살았구나. 근데 키아르, 놈들이 어디쯤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놈들이 갔으면 이 친구들을 재우려고. 말 안 해도 알 거야. 쟤들 좀 봐. 키아르는 돌아와서 에프라파 정찰대가 철길을 건너지 않고 돌아갔다고 전했다. 키아르가 저녁까지 망을 봐주겠다고 하자 헤이즐은 비로소 마음을 푹 놓고 당장 토끼들에게 자라고 했다. 한둘은 벌써 숨을 곳도 없는 트인 땅에 모로 누워 자고 있었다. 헤이즐은 그들을 깨워 좀 더 안전한 곳에서 자라고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다. 낮은 덥고 고요했다. 숲에서는 산비둘기가 나른하게 구구거리고 이따금 철진한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그늘에 모인 솥대가 꼬리를 휘휘 젓고 있을 뿐 들판에서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